안녕하세요. 원광대 3본병원 신경과의 한선정입니다.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자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해요. 하지불안 증후군일까요? 이런 제목으로 원래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 선생님하고 저 신경과 한선정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김지연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지금 조금 늦으시나 봐요.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10분 늦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병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르셨겠지만 요새는 이제 뭐 방송이라던가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홍보가 되고 알려져서 환자분들도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다리에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일단 다리의 불편감, 이 다리의 불편감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악화되고 움직이면 호정되는 이런 다리 불편감이 있고, 이것이 밤에 악화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보다 밤에 더 힘들어하는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리 불편감이라는 것은 환자분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기술들을 하시고 계세요. 환자분들이 진짜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리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저리다, 니글니글하다, 어떻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시리다, 뜨겁다, 차갑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불편감을 호소하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것을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밤에 악화되고 가만히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면에 굉장히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결국은 이제 불면증의 흔한 가장 중요한 질환,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주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그림을 제가 찾아서 오늘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림 굉장히 잘 그렸죠. 왼쪽 그림은 이제 그 하지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는 10살 소녀가 그린 그림이에요. 보면 이제 누워 있으면 이렇게 나의 그 상체는 되게 평온한데 다리는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뛰고 싶다 이런 걸 그린 거죠. 그래서 다리를 불편감 이걸 호소한 표현한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보시면 이거는 17살 청소년이 그린 건데, 보시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다리를 표현을 한 것인데 이렇게 뼈를 이렇게 그 망치로 두들기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이런 다리의 괴로움으로 해서 이렇게 다리를 그러니까 망치로 두드리는 것 같은 이런 이런 불편한 통증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 깨어있다 밤에. 그래서 불면증이 생긴다 이런 걸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 친구들도 하지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서 이제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가 불편한 이런 질환들이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불안 증후군이 많이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많이 알고들 진료를 보러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본인이 하지불안 증후군 같다 이렇게 하면서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감별해야 될 몇 가지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불편한 이런 비슷한 질환들, 감별할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근경련이에요. 그 영어로 크램프라고 하는데 근육 경련, 쥐가 나는 걸 말하는데요. 갑자기 야간에 쥐가 났을 때 이게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유사한 이런 수면을 방해하는 이런 다리에 쥐가 나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아파서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죠. 김지연 선생님 오셨네요. 그리고 다른 것은 관절염이 있는데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로 무릎 같은 데 나타나고 양측으로 있는 경우가 많죠. 노인들에서 많고. 그래서 이제 관절염도 이제 다리 불편감을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주로 관절 부위에 국한이 돼서 나타났죠. 그래서 통증이 국한돼서 나타나고, 그렇지만 이런 관절염은 움직이면 악화가 돼요, 증상이. 그래서 쉬면 호전이 되고, 그래서 하지불안 증후군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은 하지정맥류.
하지 불안증후군하고 이름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하지 정맥류하고 많이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은 하지 불안증후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음번에 와서 하지 정맥류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지 정맥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에 그 지렁이 같은 그런 혈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을 보고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미용적인 측면만 있느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다리가 무겁다거나 이제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세요. 근데 이런 분들도 아침에는 좀 다리가 가볍고 괜찮은데 저녁에 이제 다리가 무겁고 불편한 것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하지 불안증후군과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도 주로 이제 걸으면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쉬면은 좋아지고요. 특히 누워서 쉬거나 다리를 올리고 있으면 증상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하지 불안증후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혈관성 파행이라는 건데 이제 주로 말초 동맥질환 같은 데서 있는 건데 이제 그 걸으면 악화되고 이것도 쉬면 호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 신경근병증 이건 이제 허리 디스크라고 많이 하시죠. 그래서 많이 노인들한테 이제 그 허리 검사를 해보면 퇴행성 질환으로 디스크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시술을 받고 그래도 다리 저림이 계속 지속돼서 이제 저희 하지 불안증후군을 보는 이런 클리닉에 방문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스크 환자의 경우는 보통 거기에 해당되는 그 신경의 그 감각 이상이라던가 통증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방사통 같은 거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서 주로 한쪽 다리에 국한돼서 나타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 걷거나 이제 활동을 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쉬면 좀 호전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불안증후군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말초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지 불안증후군하고 많이 비슷한데요. 말초 신경병증은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당뇨병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 술로 인한 원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초 신경병증은 이제 신경이 긴 쪽부터 오기 때문에 발끝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손끝 이렇게 오기 때문에 주로 양 다리, 무릎 아래로 불편감을 느끼니까 하지 불안증후군하고 굉장히 그 저림을 느끼는 부위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저림이나 그런 이상 감각을 보통 하루 종일 느끼게 돼요. 근데 일부 환자에서는 저녁 때 더 심해진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하지만 이분들은 하지 불안증후군처럼 뭐 움직인다고 호전된다거나 걸으면 호전된다던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상은 하루 종일 지속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그 증상이 비슷하면서도 또 그런 게 말초신경병증하고 하지 불안증후군하고 같이 있는 환자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료를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하셔서 뭐 신경전도 검사 같은 거를 하시면 이제 그걸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말초신경병증인지 하지 불안증후군인지 그리고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건지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지 불안증후군하고 감별 포인트는 이제 이런 다른 질환들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없고 뭐 밤에 악화되는 이런 그런 패턴도 없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근육 신경계통의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움직이면 악화가 됩니다. 쉬면 호전이 되고요. 근데 하지 불안증후군은 그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아는 척을 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굉장히 늦어서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다리 불편한 질환들 선생님이 먼저 잘 설명해주고 계셨는데 제일 근경련이 여기 있는 증상들 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쥐나는다고 하시는 분 진짜 많아서 저희가 환자분들 오시면은 하지 불안증후군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근경련도 같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좀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네, 이제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저희 진료실에 오는 분들 중에 다리가 쥐가 나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런 다리 근육 경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쥐 나는 거는 특정 근육에서 나타나니까 한쪽 다리에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오니까 하지 불안증후군하고는 뭐 그렇게 혼돈이 많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런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요. 그래서 쥐가 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마라톤 선수들이 막 쥐가 나기도 하고 축구 선수들 막 쥐가 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맞죠. 네, 그죠. 그래서 네,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 안 하던 운동 또 하면은 뭐 쥐가 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쥐 나는 것이 이제 야간에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잠에 방해를 받는 건데 자다가 약간
기지개를 피면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런 스트레칭 같은 걸 하다가 그게 갑자기 이제 근육이 갑자기 불수의적으로 그러니까 불수의적으로 강한 수축이 오면서 아픈 거죠,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고통스러워하시고 뭐 증상은 짧겠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을 바로 하면은 뭐 수분을 넘지는 않을 텐데 아마 그게 해결이 돼도 뭐 몇 시간 동안 통증이 좀 남아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어떤 같아요. 분들은 꼭 일어나서 약간은 걸어서 약간 다리를 움직여줘야지 그게 풀린다. 막 주무르고 하는데도 안 좋아져서 그런 걸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근데 있고. 왜 네. 생기는 거죠? 쥐나는 거? 그죠. 왜 생길까요? 사실은 이제 왜 생기냐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당뇨병, 그리고 그 전해질 장애,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리고 격렬한 운동, 그리고 오랫동안 서 있었을 때,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또 전해질 이상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흔한 거는 특발성이라고 해요, 선생님. 특발성은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제일 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서도 그게 대부분 이제 노인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노화의 현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60세 이상에서는 30%의 환자가 한두 달에 한 번은 발생한다고 하고, 한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50%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것 때문에 불편을 많이 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마그네슘이 떨어졌거나 칼슘이 떨어졌거나 이런 경우는 실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예. 대부분 마그네슘 뭐 이런 거 먹고 오시긴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주 심한 사람들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제가 봤던 환자분은 다리가 뭉쳐갖고 그게 막 낮에도 수시로 계속 생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하고, 근데 진짜 봤을 때도 계속 이게 몇 분 간격으로 계속 겹치고 반복하고 생기고, 또한 한 번 수축하면 뭐 10분 이상 막 가고,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디스크가 심해도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디스크죠. 특정한 부위에만 생기면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디스크라던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구조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생길 수 있다고 이제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료는 사실 이제 특발성이라고 하니까 치료도 또 한 가지로 딱 귀결되지가 않는데요. 치료는 일단은 쥐날 때 해결하는 거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로는 이제 쥐나는 위치가 이게 다리라고 치면 이 종아리 근육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발 근육에서도 생긴다고 하니까 이렇게 종아리 근육이 생기면 다리 이렇게 무릎은 쭉 펴시고 발목 이렇게 딱 90도로 꺾으셔서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제 그 종아리를 쭉 늘려주시면 이제 제일 좋죠. 그리고 발바닥 벽에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스트레칭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그 당시는 이제 조금 해결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예방을 하는 게 사실 좋겠죠. 안 생기면 좋으니까 병원에 오시는 건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비약물 치료는. 그래서 이 다리 근육을 잠자기 전에 이 스트레칭, 그 종아리 근육을 좀 늘려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주무시면 좀 그 잠자기 전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비타민 B나 E, 그리고 미네랄 이런 거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칼슘 채널 차단제, 그리고 뭐 가바펜틴 같은 그런 약들을 사용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약들이 필요하시면은 이제 진료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진료를 해서 너무 이제 힘드시면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루엔테님은 뭐 주먹으로 막 쳐도 안 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 근육을 치거나 주무른다고 꼭 풀리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늘려주세요. 그 근육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 처음엔 좀 아픈 것 같아도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당황하셔갖고 막 두들린다거나 막 그렇게 하시거나 뭐 침을 놓는다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아프시니까 당황되시겠지만 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근육을 그 반대로 스트레칭 해주는, 근육을 늘려주는 그런 것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 하지불안증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하지불안증 이제 환자들을 보거나 할 때 또 궁금해하시거나, 이제 저희도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하지불안증이 실은 이제 앞에서 주로 저녁에 나타나는 거라고, 자려고 하면 나타나는 게 아주 특징적이긴 한데, 정말 밤에만 생기나요?
밤에만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긴 합니다.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전에는 낮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낮에는 누워 있어도 괜찮은데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생기는 게 가장 특징인데 실제로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하지불안증도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낮에도 좀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생기고 또 비행기 같은 건 타거나 극장 같은 데 가면 실은 이제 낮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밤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나타날 수 있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낮에도 생기는데 그럼 예전에는 밤에 있었던 건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낮에 생기는 경우는 이게 하지불안증이 오래된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뭔가 다른 요인 때문에 악화된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약을 먹다가 이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겼던 증상보다 조금 더 일찍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10시에 자려고 누울 때만 생겼는데 뭐 저희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도파민 효연제 이런 약을 이제 쓰다 보면 이상하게 낮에도 한 조금 일찍 초저녁부터만 생기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하지불안증 치료 중에 이러면 약을 좀 조절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리에만 나타나나요? 라고 이제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환자분들 보시면 어때요? 주로 다리 말씀하시나요? 아무래도 다리가 흔하긴 한데요. 사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코, 귀, 등, 뭐 여러 가지 팔이 생기는 경우도 한 20에서 50%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도 있어요? 그렇다던데요. 제가 원한 질환은 아니었는데 코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종아리, 실은 이제 다리가 제일 흔하고 특히 뒤쪽 종아리가 제일 흔하긴 한데 뭐 발등도 있을 수 있고 발도 있고 좀 심하신 분들은 허벅지. 주로 이제 하반신을 많이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은 팔도 그렇고 역시 이것도 하지불안증이 오래되신 분들이 팔까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 효연제를 오래 먹다가 어떤 경우는 팔까지 올라가는 이제 저희가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네.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좀 구분을 하기는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배가 약간 그렇다는 분들도 있고 약간 이제 그 아래쪽 성기 쪽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든다, 소변 보는 느낌이 이상하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